버추얼 제이슨 박사입니다. 저희가 AMCU라는 홈페이지, 그러니까 저희 사이트에서 뭐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무료로 탐구 주제를 추천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하루에 3번 총 9개의 주제를 추천해주고 있었는데, 약 한 달 정도 됐죠. 거의 한 4,000개 이상을 추천을 해드린 것 같은데, 지금까지. 뭐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많은 분들이 주제를 받아가셨고, 또한 저희 스스로도 백테스팅을 계속 했었고, 사용하시고 나서 불만이나, 그리고 좀 개선점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개선을 했습니다. 좀 대규모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루에 한 개씩 총 3번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다다 다르다는 걸 이번에 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누군가는 꿈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누군가는 아직까지 내가 어디 학교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든지 어떤 주제로 탐구 주제를 정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서 두 가지로 아예 나눠서 추천을 해주고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아예 없는 제로인 학생들을 위해서 최신 주제를 기초부터 알려주는 네오의 기초 세특 주제 랩이라는 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이 제가 미리 적어 놓은 건데 목표학과를 경영학과로 놓고 영어 그리고 여러 가지가 준비했는데 영어 말하기로 이렇게 한 다음에 큰 범위를 여기 적혀 놨습니다. 경제 할 것인지 사회 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 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예체능을 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네 가지 중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정치 사회라든지 경제라든지 아니면 뭐 경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테크 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예체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부적으로 뭐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다라든지 그렇게 큰 범위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영어인데 요즘에 예측 말고 케이팝을 할까요? 케이팝이 또 유행이니까 케이팝으로 해서 주제 바퀴를 누르시면 주제를 추천해주게 되는데 지금하고 완전하게 다릅니다. 완전하게 다른 결과를 가르쳐줘서 예전에는 좀 모호하고 그리고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테마를 알고 잘 아시는 분들이 좀 어느 정도 탐구 활동을 했던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말해주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해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경영학과에서 영어 과목에 영어 말하기 관련된 거를 탐구 주제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케이팝을 하겠다. 큰 범위를 정하는 거죠. 잘 모르니까. 이렇게 정했을 때 알려주는 거는 케이팝의 성장과 해외 진출이다. 그래서 왜 케이팝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면 되냐라면은 BTS라는 그룹이 우리 BTS 최고의 그룹이죠. 최근 미국에서는 2019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뭐 상을 받았고 인증을 했고 이러한 사례 등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케이팝 아이돌들이 해외로 나가서 상을 받고 인기를 끄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 대해 논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뭐 유튜브나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분이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 그리고 SNS, 케이팝 관련 동영상,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쉽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기사들? 영어 기사들. 그래서 그 관련돼서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영어 말하기 연습으로 유용하게 대본을 짠 다음에 발표 연습을 해서 탐구 주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 된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컴퓨터공학과. 요즘 많이 핫하죠. 컴퓨터과에 수학하시고 그다음에 뭐 미분학을 하시겠습니다. 뭐 수학 1이나 수학 2는 뭐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사회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하려면 이제 지우면 되는데 참고로 여러분 이거를 다운받고 싶으시면 이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이 내용이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뭐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컴퓨터공학과에서 수학, 미분학을 사용한 사회에 관련돼서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사회랑 미분학이 어떻게 연결이 될지 그것도 컴퓨터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딱 보시면 경제 성장률 분석에 대한 거를 할 겁니다. 그 컴퓨터공학과가 경제 성장률에 관련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경제학과에서는 경제 성장률 같은 것들을 데이터로 분석하든지 아니면 수학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식을 최적화하려면 당연히 미분학적으로 미분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한국의 2020년 GDP 성장률을 미분해서 1차 도함수 변화율도 확인하고 그리고 2차 도함수 변화율의 변화율을 구해보면은 코로나 발생 전후 환경을 비교해 볼 수 있고 정부 정책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실 컴퓨터공학과랑은 그렇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좀 더 깊게 갈 수 있는 거는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등의 기술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적분뿐만 아니라 여기서 데이터를 수집한 걸 가지고 컴퓨터로 시각화할 수도 있고요. 사실 이 미적분이라는 것 자체를 컴퓨터로 코딩으로 구현하면은 그 자체로도 탐구 주제가 될 수 있죠. 자, 그럼 다음으로는 탐구 주제를 좀 가지고 좀 고학년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상위권 친구분들이죠. 그래서 좀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주제가 이미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어려운 탐구 주제를 알려주는 네오의 심화 세특 주제 랩입니다. 사실 좀 어려운 탐구 주제를 알려준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난이도 차이가 많진 않아요.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인데 뭐 ESG 경영에 대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문장으로 적어주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ESG 경영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ESG 경영에서 뭐 실생활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조금 명확하게 얘기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을 실제 사례 분석 이렇게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목은 뭐가 맞을까요? ESG 경영을 실제 사례 분석하는 거는 사실 수학 과목하고는 그렇게 맞지 않고 경제 쪽이나 그쪽 사회 탐구가 활동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군 계열의 상공 박사다 보니까 사회과학 쪽에 과목을 잘 모릅니다. 물론 대학 과목은 알지만 대학 과목의 경영 경제는 제가 또 같이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뭐를 적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그냥 똑같이 영어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탐구 방법이 있는데 탐구 방법은 여러분이 이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 말고 다른 거 적어도 됩니다. 근데 예시를 적어드린 거예요. 기초적으로 보면은 요 주제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어떤 탐구 방법을 사용할 것이냐, 과거에 문헌 연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주위에 설문조사를 돌릴 것이냐, 아니면 수학 모델링으로 수학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코딩할 것이냐인데 일반적으로 영어 과목에서는 문헌 연구나 설문조사하는 게 맞겠죠. 뭐 영어를 하는데 수학을 한다든지 코딩할 일은 없으니까 문헌 연구를 하겠다라고 적어주시고 주제받기를 하면은 경영을 위해서 기업의 재무적 성과, 요소, 사회적 책임,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이용해서 실제 기업들에서 적용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요건 보면은 ESG에서 E죠. 인바이러먼트 쪽에 해당하는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 50%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지배구조 측량에서 이사회 구성 중 여성 비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ESG 경영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에너지 6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바꿔서 컴퓨터학과에서 뭘 할까요? CNN을 이용한 분류, 이미지 분류? 좀 어렵네요. 그래서 수학해서 미분학을 하고 탐구 방법은 뭘 할까요? 이나 코딩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받기를 하면 그래서 딥러닝을 이용한 자동 번역 시스템 개발입니다. 여러분이 CNN 이용한 이미지 분류를 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거를 말해주는데 LSTM 쪽인 CNN이 아니라 RNN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물론 요즘에는 CNN하고 LSTM을 합쳐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방법보다는 이런 자동 번역 시스템은 트랜스포머 모형을 많이 쓰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은 네, 고등학교 레벨에 서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LSTM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지 이걸 보면 데이터 수집을 영어나 한국어 번역이 필요한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런 건 사실 캐글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LSTM 모델을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평가를 하고 최적화하고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 많이 사용된다라고 해서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좀 난이도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이 되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뭐 저 전공이 아닌 부분을 하려니 내용을 잘 몰라서 반도체학과 파이썬과 아두이노 뭐 이걸 해보겠습니다. 뭐 이쪽은 사실 수학이나 미분학은 아닌데 그냥 수학 미분이라고 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파이썬과 아두이노로 반도체학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파이썬과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미분학을 연구하는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면은 미분 방정식을 이용한 온도 조절 시스템을 하는 건데 이런 기술이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건물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안락한 환경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네요.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 시스템을 전력 소비량을 최소화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무조건 함수식으로 나와서 미분을 하면 최적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하실 필요 없죠. 이런 논문 같은 거 찾아보시면 이미 뛰어나신 분들께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구축한 다음에 그거를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하드웨어 설계해가지고 시스템 제어를 하면 된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고 주제를 알려주는 거라서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얘기 드리는 거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만 보여주는 거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반도체학과 파이썬과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수학과 미분학을 이용한 코딩 관련된 탐구 주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미분 방정식을 이용한 온도 조절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것까지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제공하고 있었던 무료 탐구 주제를 알려주는 것하고는 이제는 굉장히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건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게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GPT 3.5를 기반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파인 튜닝을 해서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내후의 기초 주제 랩과 내후의 심화 주제 랩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이미 PPT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하루에 여러분한테 드리는 토큰 양이 있습니다. 토큰 양이 약 1000개 정도 돼요. 1000토큰 정도 드리고 있어요. 1000토큰 정도 드리고 있는데 1000토큰이면은 하루에 한 3번 정도 돌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의 기초 주제나 내후의 심화 주제
각각 어느 걸 쓰든지 상관없어요. 뭐 이거 두 개 쓰고 이거 한 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3번 정도 사용하실 수 있고 하루에 3번 사용하시면은 그게 리셋돼 가지고 다시 내일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저희는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GPT를 사용하는 비용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드릴 수가 없고요. 시간을 들여야 여러분도 좀 더 깊은 탐구 주제를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리밋을 줬다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유튜브에도 올라가지만은 저희가 따로 이 AMC 강의라는 곳에다가 이 활용 방법을 또 이 영상 그대로 올려드릴 거니까는 이 영상도 들으시고 또한 관련해서 인공지능 관련 관심 있으시다면 무료 강의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GPT를 이용해서 세특 보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쓰는 방법도 강의를 찍어놨기 때문에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희 서비스를 전부 다 무료 서비스입니다. 전부 다 무료 서비스인데 서비스를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결과물이 나왔을 때 조금 만족한다거나 만족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다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서비스 업데이트를 위해서 많은 회원님들께 결과물을 공유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개선을 거의 다 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프롬프트를 공유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만약 결과가 만족하지 않게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좀 오류가 있다거나 하시면은 그때 글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GPT로 세특 보고서를 쓰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어떻게 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어떤 영상을 좀 더 찍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여기다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서비스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서비스를 개발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무료이기 때문에 사용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안 하셔도 저희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저희는 여러분이 사용 안 하셔야 더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저희는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은 왜 이런 서비스를 하냐면 여러분에게 있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자비를 쓰면서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돈을 쓰지 않고 오히려 한번 사용해보고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바로 탈퇴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사용하시고 좋으시면 주위 친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거나 저희 서비스 사용하시고 글 쓰시거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시느라 고마웠고 무료로 받고 대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